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아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제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에 처음으로 어제 외부 공식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4.19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어제 분위기 한번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가 왔었죠. 저렇게 이제는 수행 비서들이 이제는 우산을 받쳐들고 비옷을 입고 이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기념식을 할 때 보면은 비가 좀 갑자기 내리면서 우산 없이 기념사를 했는데 뭐 갑자기 중간에 방송에서 생중계도 하고 하니까는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뭐 우산이나 이런 걸 갑자기 전달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완구 총리의 현재 상황을 조금 빗대서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물론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한 건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좀 어려운 처지죠 이완구 총리가. 저 상황에서 뭐 저기 하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산을 한다든지 우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언론들이 봤을 때는 이완구 총리의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얘기로서 이제 비를 맞고도 누구 하나 안 씌워줬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씌워준다 해가지고 그걸 막 잊고 있을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연설을 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여서 이제 했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국정 수행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념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고 세계 속의 당당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 영령들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이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사를 마치고 가는데 사실 뭐 비가 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뭐 녹취 보면은 이제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과연 총리가 국가의 품격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부패 얘기가 어제 없었는데. 부정부패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렇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그 온 나라의 부패를 그냥 이번에 한번 찾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그 발표를 해서. 근데 4.19 기념사에서 부정부패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19 자체가 뭐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기념식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또 아주 이상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온 나라의 화두가 이제 부정부패 비리찾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지금 또 소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통일에 대한 의지만 많이 강조한 걸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그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만 그 분석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비도 그렇습니다. 그 비를 가지고 지금 그 이완구 총리가 처한 어떤 그 전국 상황에 고립무원을 비주얼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이제 YTN이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비를 그 막겠다 그런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총리는 수행비서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그 측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제 그 식사 도중에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비서가 충분히 씌워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총리가 식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비가 오더라도 그 내가 뭐 저 용감하게 좀 비 맞고 갈 테니까 뭐 씌우지 말라 이런 주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저희나 아니면 다른 기사들이 쓴 것들은 그 정도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의 모든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김황식 총리가 이전에 그 비 맞으면서 식사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감을 가져왔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본인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완구 총리 어제 비 맞으면서 기념사를 이제 한 것이 어쨌든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 외로운 처지로 어쨌든 해석이 되고 비춰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연평도 포격 일주기를 기념해서 대전 현충원에서 이제 헌화하고 묵념할 때 그 뭐
돌아가신 분들 앞에 묘역에 가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참배의 진정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는 비 맞으면서 헌화하고 참배한 것이 진정성으로 비춰지었는데 비해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로운 처지, 아무도 어쨌든 도와주지 않은, 손을 내밀지 않는 이완구 총리의 외로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으로 대비되는 모습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서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4.19라는 게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리고 그 기념사를 했다면 이제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사실상 처음일 것 같아요. 아마 이 4.19 정신은 부정부패 척결의 정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때까지 계속 나왔는데 아마 제가 뭐 분석해보진 않았지만 부정부패가 한 번도 거론 안 되는 거는 김연사 중에 아마 처음이 아닌가, 사실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저 상황에서 만약에 비 맞으면서 부정부패를 합시다, 해야 된다, 이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이 말 해보면 더 언론의 희화가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많은 고민 끝에 아마 그 내용을 뺀 걸로 보입니다. 예. 그걸 만약에 또 거론을 하면 왜 본인이 그걸 말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식사하는 거 관련해서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뭐는 못 받겠다. 그래서 가버렸거든요. 방명록만 쓰고 아침에 다 대표단 왔다, 최고위원 왔다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부정부패 척결 얘기를 만약에 해버린다면 또 희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거 우려를 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19 혁명이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과 관련한 부패 척결과 관련한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국정 아젠다인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총리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지금 보면 이완구 총리가 실제 어떤 면에서 있어 발언에서도 제약을 느낀다,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을 총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상황에서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앞으로 총리가 이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또 당정청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상황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실제 정상적인 총리 수행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 맞았다 아니면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원고에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제약이나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을 어제 보여줬다,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는 어제 기념식에 갔는데 뭐 이완구 총리와 같은 자리를 할 수 없다 해서 미리 참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 아쉬운 부분이 항상 그거죠. 항상 뭐 잘하다가도 꼭 저런 걸 이제 트집 잡아서 따로 이제 그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인데, 저런데 그 공식 기념일 아닙니까? 추모 그 기념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4.19라는 그 숭고한 정신을 같이 한번 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야당이 따가운 눈길을 주든가, 이렇게 필요한데, 공식 추모 기념일을 참석을 하지 않고 따로 가서 추도를 하는 거 봤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야당이 말이죠, 집권을 하려면은 폭넓게 포용력 있게 모든 거 다 받아들이면서 정확하게 짚을 건 짚는 이런 게 필요한데, 저런 같이 하는 기념식에서 이완구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거절했는데,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워요. 당장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고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 총리는 총리니까 그런 아주 형식적인 거는 같이 해주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라,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야당이 지금 최근까지 보여준 모습에 있어서 어쨌든 의회 절차를 존중한다. 또 과거에는 장외투쟁을 상당히 이제 선호하거나 그것을 이제 빈번하게 장외투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문재인 체제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장외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의회 절차, 공식 절차들을 존중해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일정 부분 주는데 성공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어제 기념식이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 굉장히 이제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긴 한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도 당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도 또 총리한테 압박을 주는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외면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행사를 끝나고 돌아가는 이완구 총리에게 기자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거치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랬더니 이완구 총리의 답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여전히 그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만 말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국정 챙기겠습니다. 야당에서 오늘까지 사퇴하시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도 이제 경호하는 사람들은 되게 막으려고 했는데 이완구 총리가 정치인 출신답게 좀 난처한 질문도 이제 받는 모습은 뭐 그렇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뭐 총리직 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뭐 그 말밖에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내사를 하고 있지만 범죄가 뭐 확정됐거나 어떻게 보면 증거, 어떤 정확한 돈 전달 증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피의자도 사실 아니라고 보면 의혹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의혹 상태에서 뭐 국정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대통령도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국정이 지금 넘버원이기 때문에 뭐 잘 챙긴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뭘 안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어떤 뭐 실수라든 이게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 뭐 야당이 이제 해임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탄핵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는 가능은 한데 아직 단계에서 뭐 검찰에서 어떤 더 정확한 증거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저 정도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또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다른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예, 뭐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저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완구 총리. 그러면 뭐 약간 해임 들어오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웃으면서 웃었는지 뭐 속으로는 속이 상하겠지만 예. 그래도 뭐 기자들 답변에 뭐 답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나쁘진 않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어제 기념식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느냐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리 실종 얘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업무 보고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업무에서 배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확대 해석이나 과잉 해석입니까? 뭐 그렇게 언론에서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이제 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실망스러우니까 뭐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은 참 이완구 총리 거짓말 한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이완구 총리에 대한 공격이 지금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총리실 얘기는 맞습니다. 그 디테일한 그 국내 그 업무는 그 비서실장이 챙겨서 그 남미로 대통령한테 연락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우리가 법령에 보면은 내각을 통화를 한다 뭐 이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총리가 꾸려가는 건 맞는데 업무 그 데일리 베이스의 그 보고는 뭐 총리 비서실에서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완구 총리가 이 버티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지난번에 거짓말이라든가 뭐 이런 의혹 때문에 안 맞을 매도 이제 맞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자, 주말에 이제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는데 뭐 당정청 협의회는 자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게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정부 쪽 입장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당정청이라는 게 이제 최고위 당정청이 있고 실무 당정청이 있는데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도 빠졌고 이완구 총리도 빠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위급 당정청 회의가 있고 실무급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위급을 하지 않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완구 총리도 그렇고요. 이병기 또 비서실장도 사실은 이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고위급 당정청 회의를 했을 때 새누리당과 같이 묶여서 사실 이 문제의 의혹이 불길이 여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성완종 사태의 불길이 여당으로 새누리당으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 회의 고위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실무급 차원으로 낮춰서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또 국무조정실장 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참여해서 일단 조용하게 어쨌든 만남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과거에 어쨌든 고위급 당정청회에 대해서 굉장히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이제 의혹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당분간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시 고위급 당정청회의가 공개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총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진짜 속내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제 기념식, 4.19 기념식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난 모습, 특히 이번 파문 이후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네. 자, 이완구 총리가 입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이석현 부의장, 김무성 대표, 천호선 대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또 사실은 이것도 또 과잉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 자꾸 이제 해석 부분이 많은데 뭐 저거는 어쨌든 간에 좀 차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행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오랜만이다 이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만 했다. 악수도 그렇고 좀 이따 이제 앉아 있는 모습도 보면 좀 이렇게 둥 떨어져서 좀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지금의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눈을 별로 이렇게 지그시 마주치지는 마주칠 상황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 출국 직전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했던 말이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퇴라든지 해임 얘기를 했을 거로 보이는데 그 말을 한 입장에서 보호해주도 못하는 입장에서 지그시 바라보는 건 사실 어렵지 않나. 또 아니면 무슨 위로를 한다든지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나. 뭐 저기 앉아있는 모습 보면 중간에 한둘이가 껴있고 눈만 착 감으면서 참 안 좋은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 정국을 생각하는 김무성 대표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에 당내 여러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는 27일까지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야당에 대한 공세가 강해지던 여론이 나빠지던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막기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완구 총리가 지금 정말 미울 겁니다. 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총선 지금 재보선 앞두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는 그 이완구 총리가 매우 미울 텐데 김 대표 그래도 그 뚝심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기다려 보자. 대통령이 갔다 와서 거취를 결정하고 했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그게 정도에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없는 마당에 뭐 저는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그 혼란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해임안 진행되는 절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저는 이완구 총리가 언젠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라도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못마땅하고 급하니까 또 저런 장면을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장면에서는 야당의 모습도 참 그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완구 총리 뭐 지금 의혹도 받고 있고 거짓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가져왔지만 그 천호선 그 정의당 대표라든가 박원순 시장 보면은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악수하는 모습은 나중에 물러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괜찮아 보였다. 다만 김무성 대표의 어떤 그 눈 마주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언론에서 과장되게 좀 저는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매우 미울 수는 있어도 당장 대통령 없는 동안에는 이완구 총리가 직을 임시적으로라도 유지하는 게 저는 뭐 여당은 물론 국민들한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고위급 회담 그러는데 당정청 고위급 회담. 사실은 총리하고 대표 만남은 총리와 대표의 만남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그 당정청 고위급 회담이 붙었어요. 여기 누가 끼어 들어가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언제부턴가 고위 그 당정청 회담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저 원내 대표하고 뭐 청와대 수석, 그 선임 수석이죠. 정책 수석.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실무급이라고 하는데 아니 원내대표 뭐 장관급 수석들이 만나는 걸 실무급이라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큰 모임은 총리 대표가 하고요. 비서실장은 끼지 말고 그 실무급에 아예 들어가서 하는 게 어떤가. 청와대가 너무 강조되어 있는 느낌도 좀 듭니다. 저는. 그럼 뭐 부총리가 참석했는데 그걸 실무급이라고 할 수는 사실 없죠. 그렇죠. 앵커 말씀이 맞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가 뭐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 계속 전국의 핵심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번 주 안에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내일 의원총회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빠르면 수요일쯤에 국회에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된 것 같은데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두 대표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신 대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려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누리당하고도 해임 건의안 제출을 위한 의사 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7일 날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완구 총리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야당 입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해임 건의안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퇴 그 압박용 카드 같습니다. 사실 해임 건의안을 이거 야당 혼자서 낼 수도 없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합의가 되더라도 처리를 하려면은 우리 그 박비는 잘 아시겠지만 24시간이 지나고 70시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3일 날 본회의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미 협의가 된 거고 그러면 한 이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29일 날 뭐 30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이 시간이 더 필요하고 따라서 대통령 그 갔다 와서 대통령이 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압박용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하고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또 내일 당장 뭐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러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해임 압박용으로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달력을 보고 한번 야당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27일 날 귀국을 하고 그 주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일단은 23일하고 30일 이렇게 두 차례가 잡혀 있습니다. 4월 달에는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또는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짜에 맞춰서 27일 날 제출하지 않을까, 이런 뭐 전략적인 포석 같은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3일, 30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해임 건의안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이 또 필요하니까 사실 이틀이 필요한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다면 72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23일 날 보고를 하고 30일 날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3일 전후에 또 30일 전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게 되면 어쨌든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임 건의안을 조기에 제출하고 그것을 여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여당한테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 상황에서도 여당이 이제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것은 이제 야당이 사실 23일 전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의사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높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또 제출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주도하에서 해임건의에 제출됐으면 대통령의 공백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이렇게 해임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국정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야당에게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30일 정도 아니면 또 그 하루 정도 더 앞장서 한 번 더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여당과 협의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야당한테 역풍도 줬고 또 여당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 27일 날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이 총리 물러나라 이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 사안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해양 카드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정국이 계속 될 건데 계속 야당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될 것 같고 해임 건의안을 내야지 야당이 정확하게 어떤 노선을 정하는 거라고 보면 또 29일 재보선 전에 이런 걸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국을 완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총을 해가지고 당론을 정한다는 게 야당 문재인 대표의 생각인데 그걸 갖고 지금 상황을 전국 주도하려면 실제로는 대통령이 귀국한 후까지 생각해버리면 시간만 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역풍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수싸움을 할 것 같아요. 또 다시 어떤 증거가 드러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다시 해임 건의안 압박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에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를 열리는데
지금 이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린 8명 가운데 이제 출석 대상이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쪽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병기 현재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 효태열 전 실장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야당 주장이고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사실은 그 시도단체가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나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이 서병수 부산시장, 유종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러서 이번 파문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에 오르게 된 경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다라는 게 야당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인데 왜 정치 공방으로 하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안규백 야당 그 원내 부대표하고 통화를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예. 잘 협의를 했다. 예. 운영위 안행위 법사에 열어서 이번 건 한번 다뤄보겠다. 잘 했는데 제가 좀 이성적으로 다뤄야 될 거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여야 간에 증인 놓고 또 밀기고 당기고 예. 뭐 아주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권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그 YTN이라든가 언론이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죠. 싶은데 역대 그 재헌의회 이후에 8건이 이제 그동안에 해임 건의 제출이 됐는데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고 근데 이번에 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우리 YTN뿐만 아니고 많은 언론들이 강하게 지금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사례도 없고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는 상황을 상정을 하면요. 그 정권에 대해서는 거의 치명상을 가해서 거의 정부를 끄집어 내린 이런 상황을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윤 대표께서 27일쯤 또는 30일쯤에 그 여당도 뭐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해임 건의안 그 상정에 동의해서 치러질 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여당이 해임 건의안을 올리는 것 문제 또는 투표를 하는 문제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총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당사나 선거사를 보면은 그 어떤 그 국무위원이 그 해임돼 가지고 한번 큰 파란이 일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3공화국 때 그 공화당의 오치성 내무장관이 그 해임 그 건의안 제출됐는데 이때 여당의 중진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오치성 내무장관이 그 해임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그 후폭풍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뭐 김성건 의원 같은 경우 중정에 가서 뭐 코수염도 뽑히고 뭐 난리가 친 이런 그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여당으로서는 이런 그 강요는 물론이고 총리의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면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해임을 해야 아닙니다. 되는 겁니까? 해임 아니죠. 건의안입니다. 말 그대로 건의 아닙니까? 건의가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인데 사실 건의안을 잘 부결시키긴 쉽진 않겠죠. 건의가 됐다면 국회에서 올라온 거고 제적과반수가 찬성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헌법적 어떤 헌법에 있는 그거 권한이기도 하고 그걸 왔을 때 대통령이 뭐 반대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건의안에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해임 받아들여야죠.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라는 건의입니다. 거지만 강제성은 없지만 여야 합의로 표결에 그렇죠. 의해서 올라온 건의안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건의안 자체가 통과될 수가 있냐. 사실은 통과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지조차도 지금 사실은 의문이다. 이런 게 이제 정부 뉴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해임 건의안이 사실 통과되는 것 자체에 정권에 대한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이것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은 사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당한테 주는 타격도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그것을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여야 합의로 인해서 본회의 상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내의 기류에 어떤 비박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보면 국회의장 선거라든가 원내대표 선거 이럴 때는 기존의 주류와 다른 표결을 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1표 정도 반란표가 나타나면 아마 제적과반수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런 과거 흐름을 볼 때는 여당 안에서 반란표도 적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 뒤에 거치 문제를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여당 입장에서 여야 합의로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 그리고 이완구 총리 문제에 대해서 또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 1분 뒤에 돌아와서 설명해 드릴게요.